제가 늘 주장하는 바 건축, 도시, 조경, 교통, 그리고 역사까지 하나의 건축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건축, 사진으로 보이는 건축 형태만 똑 띄어갖고는 이야기가 시작도 안 됩니다. 이 엘릭 미라예스라는 사람은 두 명의 여성 건축가와 부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첫 번째 부인이 까르마 피노스, 까르마 피노스라는 실력 있는 여성 건축가와 부부의 연을 이어서 작업을 하고 있었고, 제가 지난번에 유튜브에서 방송에서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이구알라다 세멘테리오 데 이구알라다, 그러니까 이구알라다 공동 묘지, 그 묘지는 첫 번째 부인인 까르마 피노스랑 같이 한 작업입니다. 까르마 피노스, 주셈 미아스 뭐 이런 사람들이 참여했죠.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건축가로는.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을 만나서 한 작업 중에 하나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산타 카테리나라고 하는 시장, 바르셀로나의 구도심이 있는데요. 구도심도 여러 지역이 있어요. 우리가 구도심이라고 말하는 그 성곽 안에 있는 동네가 제일 왼쪽부터 화면상으로 오른쪽이네요. 지도상으로 내가 이렇게 지도를 보자면 제일 왼쪽에 있는 게 라발, 마리오 고티코, 그리고 아마 리베라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제일 동쪽이라고 하면 오해가 없을 것 같은데 동쪽에 있는 리베라 지역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근데 이 건물은 역사성도 있고 도시적인 맥락도 있어서 실은 이 도시적인 맥락이나 역사성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건물을 보면 요상한데? 이 뭐 포스트 모던인가? 왜냐면 역사를 그냥 아이콘으로 가지고 온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동네는 구도심, 그래서 아주 옛날부터 사람이 살던 동네입니다. 그것에 관심을 두고 이 건물을 보셔야 이 건물의 지붕, 그리고 이 건물의 구조체, 뭐 이 건물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격, 그러니까 바닥벽 천장이라고 한다면 이 바닥벽 천장이 하나를 이루고 있지, 일부러 하나를 이루고 있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바르셀로나입니다. 바르셀로나 마리오 고티코, 그러니까 시우닷 베이아라고 되어 있죠. 시우닷 베이아는 여기가 구도심입니다. 보면 이렇게 하나, 둘, 셋 각진 형태가 보이시죠? 이 각진 형태 바깥과 안의 도시 조직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각진 이 블럭 몇 각형이라고 부를까?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 찌그러진 육각형 모양을 하고 있는 이곳은 가우디가 살아있을 시절인 1859년도까지도 성곽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성곽은 뭐 르네상스 조금 지나서 그때쯤 지어진 성곽이고요. 성곽은 실은 3개나 있었어요.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우리 바르셀로나 하면 제일 사람들이 관광을 많이 가는 것이 이 시우닷 베이아라고 불리는 이 구도심의 제일 한가운데 있는 이 길이거든요. 이게 람블라스라고 불리는 게 람블라스. 람블라스는 아랍어로 그 자체로 운하 또는 강이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이곳에 성곽이 있었을 때 이게 외성이라고 하면 이게 안에 내성이 있었거든요. 그림으로 남아 있어요. 이 내성이 남아 있을 때 여기가 해자가 지내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성에 들어오지 못하게 바깥에 해자를 두르잖아요. 냇물을 두르죠. 그 두르는 지역이 이렇게 해자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고, 그 해자의 자리가 냇가가 있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람블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람블라의 오른쪽을 보면 동서남북으로 표현할게요. 정확하게 동쪽은 아니지만 동쪽에 가까운 쪽을 보면 여기 제가 지금 마우스로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원형, 도시 조직이 원형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원형. 이 원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로마 시대의 성곽이 있던 부분입니다. 로마 시대에 실은 가우디도 자기 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 바르셀로나라는 도시는 예전엔 바르시노라고 불렀는데
그리스 시절부터 사람이 살던 동네예요. 그리스에서 해양을 통해서 이 지중해를 통해서 들어온 원정대가 이쪽 그러니까 요브레가 강 쪽의 언덕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고 해요. 예전부터 거주지가 있었는데 300년경에 서유럽에 이 동쪽에서 온 이민족의 침입이 300년경에 쫙 있었어요. 그래서 바르셀로나라는 도시 전체가 다 쑥대밭이 됩니다. 그 민족, 대민족의 이동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르셀로나의 로마죠. 로마 황제에게 청해서 바르셀로나에도 우리가 거주지에 성곽을 지을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로마 시대 성곽이 300년경에 들어섭니다. 여기 위에 보면 또레스 로마나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마 시대 성이 아니라 또레스라고 그러면 탑, 성벽의 앞에 있는 탑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보면 실제로 몇 개의 로마 시대 탑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 시대는 네쿠마노스 까르도스라고 해서 가로 방향, 세로 방향의 직교 체계를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그 직교 체계가 바로 이 길입니다. 일리세우를 통과해서 까이에 콜이라고 부르는 길을 이렇게 통과하는 것이 이게 아마 까르도 길일 거예요. 그리고 네쿠마누스 길은 요 위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바닷가까지 이르는 이 길입니다. 여튼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성곽이 있었고 그 성곽 주변으로 길이 나지 않았겠어요? 그 성곽으로 들어오는 성문이 있었던 곳에 길이 생기고 성문이 있었던 곳에 시장들이 생깁니다. 제가 성문 바깥에 있었던 시장 하나 보여드릴까요? 라보케리아도 그렇지만 바르셀로나에서 제일 큰 시장 중에 하나인 산 안토니 마켓, 산 안토니 시장이 있죠. 이 시장 역시 이 성곽에 들어가는 이 초입부에 있죠. 산 안토니 시장도 이 성곽에 들어가는 초입에 있습니다. 성곽 안에 들어가는 성문 앞에서는 시장이 여러 형성이 돼요. 아까 말한 중요한 도시적인 맥락이라는 건 이겁니다. 지금 화면상에 제 마우스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화면상에 마우스로 로마 시대 성곽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나중에 유튜브 올릴 때는 좀 편집을 해서 잘 보일 수 있도록 올리겠는데 지금 잘 보일 수 있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돌아가는 로마 시대 성곽이고 그 성곽에 들어오는 이 까르도스 길이 지나는 이쪽에 시장이 있었겠죠. 그 시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산타카테리나 시장입니다. 물론 아주 옛날 시장은 아니고 1800년경에 이루어진 시장이에요. 그냥 하지만 1800년경에 이루어진 이 시장 중에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먼저 지붕이 덮인 시장이라는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가장 먼저 지붕이 덮인 시장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가장 먼저 지붕이 덮인 시장. 그리고 1800년대에 스페인의 반교권주의, 우리는 안티클레리칼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스페인에서 안티클레리칼 반교권주의 운동이 일어나서 가톨릭에 대한 굉장한 반감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성당에 막 불을 지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산타카텔리나라는 말에서 뭔가 연상되듯이 산타는 성자, 성녀라는 뜻이잖아요. 아마 이 사람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보통 가톨릭 신학에서 산타카테리나 그러면은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 성녀를 기념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에나의 성녀죠. 1300년경 사람이고 이탈리아의 도미니코회 수도회 소속이라는 것에서 더 확신이 가요. 왜냐하면 여기 있었던 산타카테리나 시장 자리에는 수도원이 있었거든요. El convento de Santa Caterina, 산타카테리나의 수도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었는데 도미니카회 수도원이었어요. 도미니카회 수도원. 도미니카회의 시에나 산타카테리나가 아마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이 산타카테리나가 갖고 있는 세 개의 레이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아주 옛날에 루시타니아라는 나라가 이 이베리아 반도에 있었거든요. 루시타니아의 유적이 여기서 발견됐어요. 그런데 그 위에 산타카테리나라고 하는
중세 시대 구조물이 벽을 둘러쳤고 그 위에 반교권주의 운동에 의해서 폐허로 남아있던 곳에 시장이 들어서고 그 위에 지붕이 덮인 셈입니다. 지금 엘링 미라예스의 이 프로젝트는 지금 18분 넘어가고 있어요. 여기 지금 이 세로 방향으로 가는 큰 길 있죠. 비알라이에따나라고 하는 큰 길이 지금 이 로마 성곽과 이쪽 건너편 모르네라고 부르거든요. 우리 지금 모르네라고 부르는 이 지역. 이 지역도 보면 완전히 구도심이에요. 도시 조직을 보면. 이 원래 생각해 보세요. 이 성곽이 있었고 성곽에 물건을 서포트하는 서포트 지역이 있지 않겠어요? 그 서포트하는 그 지역이 모르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아주 가까운 지역이죠. 왜냐하면 이 모르네는 이 성으로 들어가기 위한 물자나 거기에서 서포트하는 인원들이 성 안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그 밖에서 모여 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카테드랄 델 마르라는 그 성당 있죠. 카테드랄 마르라는 그 성당. 그 성당에 나오는 시장에 대한 묘사가 왜 중요하게 저한테 느낌이 왔냐면 그 카테드랄 말 내용에 보면 그 책은 실은 변호사가 쓴 책이에요. 법적인 내용은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는 저자죠. 법적인 내용은 저는 굉장히 권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대면 뭐라고 쓰여 있냐면 성 안으로 들어가는 고기는 죽은 고기가 들어갈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법으로. 성 안으로는 살아있는 소가 들어가서 안에서 도축이 되어야지 된다는 거야. 살아있는 소가. 그 안에 들어가 로마 성곽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퀄리티 컨트롤이라고 그럴까요? 옛날 우리가 무르조아라고 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부르그가 성곽을 말하는 거죠. 성곽 안에 사는 사람들이 무르조아예요. 성곽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고 해적들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받는 어떻게 보면 특권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르조아라고 부르는 거죠. 그 무르조아들한테 들어가는 고기는 죽은 고기가 들어갈 수 없다고 그 소설에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서 모여서 물건을 팔기 시작했냐면 성곽 바로 바깥에서 고기를 파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고기는 살아있는 고기가 들어가서 도축된 거라 퀄리티는 무지하게 높지만 제법 비싼 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고기를 살 수 있는 곳은 성곽 바깥인 거예요. 그 소설에서 말하고 있는 성당이 여기는 바실리카 데 산타 마리아 델 마르입니다. 걸어서 카테드랄 데 바르셀로나에서 여기를 걸어가면 약 10분? 멀지 않은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두 개의 성당 사이를 연결하는 길이 얼마나 중요한 길이겠어요? 가장 중요한 길이겠죠. 오피셜한 길이고. 그런데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1800년대 후반에 이 도시에서 콜레라가 일어나고 위생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이 구도심, 르꼬르비제나 마찬가지예요. 이 구도심에 사네아미엔토, 그러니까 위생적인 것에 더 좋은 개선을 하기 위해서 미알라이에따나 도로를 빵 뚫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거대한 외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대한 성곽 안에 있었던 두 개의 영적인 중심지, 카테드랄 데 바르셀로나 그리고 바실리카 데 산타 마리아 델 마르라고 하는 두 개의 영적인 중심지가 너무나도 가까운 사이였는데 이 사이 길로 인해서 완전히 끊어지게 돼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생긴 두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이 성곽이 여기 자우메 우노 있는 데가 옛날 아까 제가 말한 로마 시대의 까르도스 그러니까 로마 도시를 관통하는 좌우로 관통하는 축이 나오는 데가 자우마 우노 여기 광장이거든요. 이 광장으로 나오는 데고 이렇게 연결되니까 여기가 관계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아주 밀접한 도시 조직, 실은 이 길이 없었던 거니까요.
그런데 이 길이 생기면서 저기 지금 여기 보시겠어요? 미안 라이에따나 길과 이 성곽 사이에 남게 된 애매하게 잘려진, 옛날에는 이쪽 리베라 동네와 당연히 한 통속, 한 몸이었었을 그 동네가 이거 식빵 자르듯이 쑥 잘려져서 도시의 뒤편이 돼버립니다. 도시의 굉장히 핵심적인 구역이었는데 도시의 뒤편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제가 미알 라이에따나라고 하는 길이 얼마나 규모인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미알 라이에따나 한번 보자. 뒷길로 들어와 버렸네. 제가 말씀드린 뒷길이라는 게 이거예요. 미알 라이에따나라는 길이 너무 큰 길이다 보니까 이 성곽과 미알 라이에따나 사이에 남아있는 이 좁은 영역 있죠? 성곽과 미알 라이에따나 사이에 있는 이 좁은 영역은 누구도 가지 않는 부분이 되어버렸어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죠. 성곽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소통을 막는 것이 성곽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 안쪽에서는 이쪽 영역으로 올 수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는 지금 요 앞에 보이는 미아 라이에따나라고 하는 길에 의해서 엄청나게 큰 길이죠. 보세요. 예전엔 1800년대 후반까지는 없었던 길입니다. 여기 있었던 건물들을 케이크 자르듯이 잘라내고 이만한 길을 놓은 거예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5차선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5차선 정도? 그래서 구도심을 반으로 뚝 잘라 놓은 거죠. 그래서 바르셀로나에서 건축을 하는 건축가들에게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예전에는 한 동네로 연결되어서 제법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이 구도심이 라이에따나 길이라는 것을 통해서 쑥 잘려나가서 이 리베라, 모르네. 엄마 누가 전화를 하네. 전화 못 받는데. 전화 거절 메시지. 이 두 영역을 연결하고자 하는 것이 모든 지적인 건축가가 여기에 작업할 때 하는 일입니다. 이 산타 카테리나 마켓, 폐허로 남아있었던 산타 카테리나 이 시장을 복원하는 그 사업 역시 지금 산타 카테리나가 이 앞에 있는 길을 땅에서 쭉 플라사 노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대성당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5차선짜리 미아 라이에따나라는 길을 건너게 사람이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이쪽엔 카테드랄 데 바르셀로나라는 거대한,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시설이 있고, 이 건너편에서도 그 못지않은 아름다운, 그리고 충분히 사람들이 모일 만한 공공장소가 하나 둘 이 길을 중심으로 만들어진다면 이 라이에따나를 극복하고 두 개로 잘라져 있는 이 영역을 다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의미의 도시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보니까 조금 아쉬운 것이, 한국에 와보니 건축도시, 조경, 교통이 다 다른 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은 건축도시, 조경, 교통이라는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학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의 물리적인 실체를 다루고 있으니까요. 이 미아 라이에따나가 교통, 만약에 한국처럼 이게 교통적으로 꼭 필요해 하고 딱 생기는 순간 이 주변의 도시적인 맥락, 그리고 건축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모든 것이 다 틀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연결하고 통합적인 학문으로 이것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미알라이에따나라고 하는 5차선 도로가 끊어놓은 이 구도심의 역사적인 맥락을 다시 연결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그래, 산타 카테리나야. 여긴 역사적인 맥락도 있고 규모도 충분하고 바르셀로나에서 최초로 지붕이 덮인 시장이 있었던 역사적인 맥락이 있고 산타 카테리나라고 하는 수도원,
있었던 곳이고 이 역사적인 맥락을 이용해서 도시적인 문제를 풀어내는 거죠. 자, 제가 산타 카테리나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구글에서 한번 떨어져서 봅시다. 이게 산타 카테리나 시장입니다. 뒤로 하나 물러나 볼까요? 너무 가까이서 보니까 이런 역사적인 맥락 없이 이 건물을 보게 되면 사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 지붕은 벽면이랑 완전히 별개의 구도체처럼 보여지고 있고 이 벽면이라는 것은 스페인 말로는 꾸뜨레 그러는데 꾸뜨레 촌스럽기 그지없거든요. 단층 건물인데 뭐 고전을 흉내낸 것 같이 보이는 고전은 우리가 말하는 클래식 고전은 아니죠. 중세 시대 그러니까 역사적인 건축물을 흉내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야, 이 사람 포스트 모던인가? 역사를 이렇게 맥락 없이 갖다 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지금 보이고 있는 벽체는 산타 카테리나 수도원이 불에 탔을 때 끝까지 남아 있었던 중세 시대 카테리나 수도원의 남아 있는 일부입니다. 그 남아 있는 일부에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붕을 덮었는데요. 지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산타 카테리나 시장은 원래도 바르셀로나 최초로 지붕이 덮인 시장이었어요. 지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예전에 이곳에 있었던 수도원의 유적, 유물, 문화재를 훼손시키지 않고 하나의 지붕을 덮어서 이곳을 이 폐허를 쓸모 있는 곳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곳에 지붕을 덮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지붕을 어떤 구조체 위에 올릴까? 지붕의 겉모습이 어떻게 보여야 할까? 이런 것에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카테리나 시장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벌써 31분이 넘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그래요. 시에나의 산타 카테리나 뭐 하려는 얘기가 많았는데 제가 하려는 이야기를 다 하면 1시간이 훨씬 넘어갈 것 같아요. 야, 하나의 프로젝트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1시간이 훌쩍 넘네요. 여튼 제가 앞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여기 유명한 신문이죠. 더 가디언지에 나오는 숫자들 한번 짚어보려고 하고 이 건물의 지붕 한번 보실까요? 지붕이 이렇게 도돌도돌 오돌도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의 색채를 입혀서 구운 타일들입니다. 그 타일 숫자가 32만 5천 개예요. 색깔이 다 미묘하게 다르죠. 테트릭스. 그 테트릭스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소개도 충실하게 되어 있는 홈페이지가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산타 카테리나의 유적 위에 산타 카테리나 시장을 만들기 위해 산타 카테리나 지붕을 덮는데 이 지붕이 프로젝트의 시작이 제가 늘 주장하는 바 건축, 도시, 조경, 교통 그리고 역사까지 하나의 건축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건축 사진으로 보이는 건축 형태만 똑 띄어갖고는 이야기가 시작도 안 됩니다. 특히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유럽 건축의 경우는 이야기를 시작도 못해요. 건축, 도시, 조경을 다 분리해놓고 나면 제가 늘 주장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 도시적인 맥락 속에 건축이 놓이게 되고 역사적인 맥락 속에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긴 호흡으로 건축물을 바라봐야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산타 카테리나를 소개하고 있는 오늘 이 영상을 찍기 위해 소개하고 있는 여러 홈페이지를 봤는데 도시적인 맥락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왜 여기 이 자리에 거대한 공공시설이 왜 이 시대에 오늘 연도도 이야기를 안 했네요. 1997년부터 2005년 사이에 지은 건물입니다. 맥락 없이 두서 없이 이야기했었던 이야기지만 라이브니까 뭐 대강 이해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